자, 오늘은 83세 되신 이제 할머니는 혼자 계시는데 이제 외동 아들이고 외동 아들이 또 이제 재혼해서 또 뭔가를 하겠다고 또 이렇게 돈을 찾고 돈 있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3억 5천인가 있었는데 그거를 야금야금 이렇게 갖다 이제 쓰나 봐 지금. 그래서 이제 집에 혼자 있는데 그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면은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어머님 밖에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래서 밖에 못 다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조심해서 이렇게 좀 다니셔야 하고, 노인정 같은 데도 가면은 이제 좀 며느님이 가시던 아드님이 가시던 가서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신데 좀 이렇게 외롭게 좀 지내고 계신데 좀 많이 좀 이렇게 재밌게 좀 도와주시고, 좀 마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면서 그래도 먹을 거라도 좀 뭐 주스라도 뭐 아니면 뭐 우유라도 뭐 사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오실 때 좀 이렇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거든, 사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무조건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나가면 잘못하면 다치니까. 그러면 그거 방에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들하고 며느리 있는 분들은 뭐 이제 일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거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얘기는 보니까 이렇게 그거 돈만 들어갔지 재미를 못 보는 것 같아. 이게 안 나면 뭐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매일 지쳐서 들어오고 뭐 그냥 정말 형식적으로 어머니 어떻게 잘 식사도 하시고 잘 지내셨어요? 하면 끝이지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잖아요. 그런 상태로 그게 그러면 49대운이니까 49, 50, 51, 50, 54, 5년 된대. 5년 동안 3억 5천이 거의 이제 날아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예. 돈을 뭐, 그게 빨리 이렇게 순환이 되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작은 마진이라도 생기는 어떤 게 있어야지 이게 희망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힘든 상태로 어떻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도 자꾸 웃으면서 한번 얘기하는 적도 없고, 둘 다 들어오면 그냥 지쳐갖고 잠자고 아무 말도 안 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은 돈대로 다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어디 갈 데도 없고, 집에 혼자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것만 또 못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아니, 아픈 사람끼리라도 이렇게 누워있는, 이렇게 보면 그래도, 같이 다 힘들구나. 이런 어떤 동질감이라도 느껴야 되는데, 혼자 방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아무도 안 오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이 75세 되는 이제, 할머님이 한번 이렇게 놀러 오시나 봐. 왜냐면, 나이 이렇게 드셔갖고 아무도 안 오니까, 얼마나 적적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마우신 분이지 뭐.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76세 되신 그분이 이제 그걸 어떻게 유튜브를 이런 걸 좀 보시나 봐.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83세 되신 그 어르신보다는 한 6살 적으시니까 그야말로 현대인이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분이 알고 전화를 한 거였어요. 전화해서 이런 경우인데 정말 이 어르신이 정말 어떻게 이게 너무 힘든 삶을 매일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삶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몸이 나이가 연세가 있으니까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닌데 올 때마다 인사가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둘이 뭐 가끔씩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이제 아드님, 며느리 얘기 많이 하겠죠. 그거를 듣고 나서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참 처음부터 그 돈 얘기라든가 이런 거를 원래 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외아들에다가 그냥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워놔가지고 그동안 모든 걸 다 정말 그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그 아들에 대한 어떤 기대 혹은 아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제대로 잘 모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같이 살고, 같이 이렇게 같은 바운다리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혹은 뭐, 효란 개념을 그때는 이제 많이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나이 드시면 우리가 당연히 이제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모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내가 차라리 그런 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나름대로 돈 비상금 가지고 조금씩 쓰면서 아니 동네 그 어르신들도 같이 좀 오락해서 같이 어울리고 또 거기에서 뭐 국수도 삶아 먹고 뭐 음식도 시켜다 먹고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냥 피곤하면 그냥 가서 주무시면 되잖아. 얼마나 마음이 편해. 근데 여기는 내 돈 내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돼? 돈은 다 어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남의 집 살아는 것처럼 무슨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집 지키는 개처럼 집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처량해. 그 답답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놀러 오시는 그 할머니한테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한 것 같은데 요즘은요 그 어머님들이 이제 아버님이 좀 76세 때인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계는 상황에서 또 이 아드님이 처음에 결혼한 여자하고 이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돈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자꾸 그 아드님이 이제 자꾸 조르니까 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빨리 돈 좀 벌어가지고 어머니 편하게 좀 모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몇 번씩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이 사주가 이 아들이요, 이 상관이 발달됐는데 그게 수거든요. 이런 사람이 진짜 말을 잘해요. 청산유수로 말을 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아지고 어머님 제가 잘 모셔서 앞으로 남은 시간 정말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또 며느리도 이혼해서 혼자 사는데. 그래서 만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밥도 이렇게 같이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게 언제냐면은 49대운이니까 49대운 처음에 시작할 때니까 한 몇 년 됐네 이렇게 이제 이제 새로 이제 재혼한 그 며느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뭘 했나 봐 이렇게 해서 시작을 근데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 생각보다 지금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이 아들이 사주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도화가 이렇게 많이 깔리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그 입으로 먹고 사는 일 있잖아요. 요게 입을 나타나는 거는, 예. 요렇게, 자, 이 도화가 발달된 사람들은 남한테 내가 띄워야 되고, 남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된다는 거. 혹은 그게 연예인 기질이 있다는 거,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업한다고 뭘 하면 사실 안 좋아요. 그럼 왜 또 안 좋냐면은, 식신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식신상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말을 잘해. 말을 잘하는데 단점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그 인성이 없어, 이 사주에는. 지금 엄마가 없다고, 이 사주에. 그러니까 이게 엄마하고 기본적으로 인연이 약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런 걸 조금만 더 알아섰으면은 어머니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면 지금처럼 이거 허망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49대운이 이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무신대운이죠. 그리고 요게 무검 여기 이제 편인이거든요. 요때 이제 이게 어머니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편인이 오면은요, 어떤 현상이 오냐면 계획 차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편인이 왔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실제로 나한테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질 않는 거예요. 이게 편인이 왔을 때. 오직하면 옛날에 이걸 계모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이 편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운이 안 좋을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밑에 있는 신금은 이거 뿌리가 되죠. 경금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와가지고 어떻게 돼? 이게 뿌리가 되니까 이 고집하고 자존심이 또 엄청 강해져 버려. 이 대응되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뭐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졸랐겠어요. 그 돈을 이렇게 엄마 돈을 뺏으려고 하려면은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식상이 발달돼서 이렇게 말빨로 해서 뭔가 해도 된다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결과가 돈인데 돈이 뭐냐면 이거예요. 재가 을목하고 묘목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게 다 젖어 있죠. 근데 이 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런 걸 부평초라고 그러는데 떠다니는 거, 물 위에서. 근데 그게 무슨 결과로 나오는 재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런 사람은 과정 중심형으로 일을 해야 돼. 내가 말로 먹고 살면 말을 열심히 해서 뭐 강의한다든지, 뭐 강사라든지, 혹은 어디 가서 유명한 저건 아직 안 되더라도 뭐 어떤 코믹한 얘기를 재밌게 해서 어떤 뭐 사회를 본다든지 그런 쪽이 맞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과정 중심형, 결과를 따지지만, 이건데 사업을 한다는 건 결과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 결과가 이 재인데 이 재가 정제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습한 상태에서 물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 다 떠 있는 상태야. 그럼 이거 재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하면은 정말 한 푼도 못 건지고 고생만 직사게 할 수 있다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걸 이 할머님은 좀 알 거야. 아니, 눈치를 80몇 년을 겪고 살아왔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그 밥을 챙겨서 드셔야 되는데 그게 세 끼를 그렇게 5년 동안 지금 5년이가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희망이 없잖아. 돈을 잘 벌어서 아들이 그냥 엄마 용돈 쓰세요 하고 나서 웃으면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그냥 둘 다 피곤하니까 들어오자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 한마디 하고 그냥 가서 각자 샤워하고 잠자고 이거 또 나가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속 터지고 답답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이고 내가 빨리 죽는 게 최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83이면 몸도 아무리 건강관리 잘했다 하더라도 몸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기저기 아프고 거기다가 마음이라도 편하면 좋은데 또 마음도 안 편하고 그러니까 이 젊은 할머니 76세 된 할머니 놀러 가실 때마다 그냥 맨날 죽는 얘기만 하는 거죠. 아이고 난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좋겠다. 그게 어떻게 내가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한테 얘기했는데 아니야 어떻게 빨리 죽는 방법 혹시 알아?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웃고 말지. 저도 사실 그러면 죽는 방법은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5번하고 6번을 하면 제대로 빨리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어찌 보면 간접살인처럼 되잖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삶이 너무 따분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제대로 잠이나 주무시겠어요? 낮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TV 계속 보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잖아요. 잠이 안 와. 그리고 마음이 편해야지 잠도 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움직이셔야 돼. 거기 이제 그 가까운데 지금 나중에 그 젊은 이제 말이 좀 그러네. 76세 된 할머님이 요거 보시고 내용을 말씀하실 때 노인정을 좀 이렇게 안내 좀 해주시고 그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얘기해. 내 도저히 답답해서 여기 집에 못 살겠다. 바람이라도 좀 쏘여야지. 그래서 그런 돈도 좀 몇 푼 좀 줘라. 내가 가는데 그냥 삐끔 이렇게 얼굴 내밀고 거기서 준비한 거 내가 얻어먹만 먹고 오면 되겠냐? 너희들 뭐 좀 사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고요. 내 돈 4만 5천 들여가지고 왜 말 못해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야 내가 하루라도 편하게 명랑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으면서 그래도 스트레스 해소하고 좋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걸어 다니시면 좀 피곤한 게 있어야 잠도 잘 주무시잖아.
그렇게 좀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나한테 주어진 생명을 내가 자꾸 죽는 쪽으로만 생각하시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아니, 또 하루라도 더 살려고 노력하는데 할머니 왜 빨리 죽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흔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 죽으면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주 구조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 이제 여기 숨어 있는 게 갑이라고 해요. 여기 뭐냐면, 여기 아버지. 근데 아버지인데 어떻게 돼? 이 갑목은 이게 뿌리, 큰 나무잖아요. 큰 나무. 자, 목이 있는데, 요 중에 이제 갑목이라는 게 있고, 요 을목이라는 게, 요게 을목이에요. 요게. 자, 요거는 뿌리 내릴 것도 없어요. 요만큼씩만 뿌리 내리면 돼. 근데 여기 지금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니죠. 이거는 이 흙에 있어서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흙이 있어야 돼. 토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지금 토가 없죠. 그 이것도 어떻게 돼? 큰 나무가 이게 물 속에 지금 다 가라앉아 있는 거, 썩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는 지금 병화가 없잖아요, 이게. 그냥 떠 있어요. 썩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 자체도 안 좋죠. 근데 엄마는 이 자체가, 어머니는 인성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모 인연은 약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중간에 지금 설명도 드렸지만,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경금이니까 경금을 생해주는 게 토예요, 토. 여기 우리가 인성이라고 그래. 어머니, 여기서는. 근데 인성, 어머니도 되고, 이제 어떤 사고력, 뭘 이제 생각하고, 일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인성인데, 인성이 없다는 거, 인성이 없고, 그냥 이렇게 식신상관, 내 표현력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이렇게 되면 생각 없이 뭘 일을 저지르는 거, 이렇게 되면. 정말 골치 아파. 거기다가 이렇게 도화가 많죠. 자꾸 누군가한테 나를 이렇게 드러내보고 싶어 하는 연예인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침착하게 이렇게 천천히 생각을 잘 해서 차분하게 뭐 일을 처리하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다는 거, 사주가. 그래서 이제 29대운 요때, 자, 이제 태양이 제대로 들어오죠. 아주 강하게, 이 관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직장 생활을 크든 작든 하다가 이 관이 없는 상태에 이렇게 관이 딱 들어와 버리면요. 이게 문제를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만뒀다는 거야, 직장을. 생각이 확 달라지거든, 사람들이. 관이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요게 또 이제 이 오가 와가지고 이게 이게 배우자 자리잖아요. 요게 충위를 일으키죠. 요렇게 충을 일으키고, 요렇게 형을, 묘, 이렇게 파 같은 경우. 이런 신설적인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때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29대운에. 그래서 이제 이혼했다가 이제 49대운에 재혼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구조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일단 어머님이 그 하나 늦은 나이에 그때 당시 30에 결혼했으면요. 웬만한 사람이 있으면 시집 못 간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재취로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도 30이면 뭐 이렇게 빠른 경우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지금 저 83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당히 늦었죠. 그렇게 늦게 결혼해서 낳았는데 그때는 무조건 다 아들 했잖아요. 딸은 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때 당시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당시 어머님들이 얼마나 그런 거 보면 참 무관심하고 좀 무식했는지 몰라요. 아니, 딸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았어. 그냥 뭐 정말 춤췄겠죠. 춤췄어. 아들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거기에 모든 걸 다 어떻게 돼? 퍼부었을 거냐, 아들한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타고난 데다가, 엄마가 또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웠으니까 버릇도 없었을 거야, 아마. 지금 살면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독립심을 가지고 뭔가 하기에는 키우는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어찌 보면은 지금 어머니 스스로가 만든 본인이 잘못 키운 거죠, 얘를. 아무리, 이렇게 외동 아들이다 하더라도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식을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은요, 자식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가능하면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얘기를 하면은 결혼해서 자꾸 그걸 의지하려고 그래. 자기가 어떻게 힘들더라도 그 난관을 극복해서 경제적인 걸로 본인 스스로 나름대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부모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알면 어떻게 돼? 자꾸 놀러 오는 거야. 와가지고 뭐 또 사가지고 오고, 그렇죠? 쉽게 해서 미끼 던져야지 나중에 큰 돈을, 낚시에 가서 미끼를 끼워놔야지 큰 고기가 잡히든 뭘 할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 나 여기 요런 경우가 있는데, 요런 경우 얼마만 투자하면은 내가 정말 딱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조금만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갚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조금씩 빼가겠죠? 네.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거 알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하면은 좀 엄살도 좀 하세요. 이렇게. 아유, 예. 너도 힘들지만 참 나도 요즘에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냥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해야 와서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돈 있는 거 알면은요, 본인이 스스로 일을 하려고 안 그래. 직장도 좀 힘들면 안 다녀버려. 돈이 많으면. 그럼 어떻게 돼? 부모가 있는 거 다 부모가 돈을 또 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아들 망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년이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노년이 정말 거지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식이 막 힘들어 죽겠다는데 어떨 거야. 돈 다 퍼부어야지. 그러고 나서 돈 다 싹 쓰고 나면 어떻게 돼? 오지도 않아. 더 이상 내가 뺏을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돼? 돈도 한 푼 없고, 몸은 아프고, 돈은 없고,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 여기 83세 된 그 할머님이 이제 그런 입장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이 100살 사는 건 이제 기본으로 보통 얘기를 하니까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경제적인 거 이거를 돈 문제에 대해서 자식한테 다 이렇게 일단 다 투자하고 나면은요, 그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잘 엄밀하게 잘 해서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런 경우는 앞으로 너도 거지 되고 나도 거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돼? 또 원수 되고 돈도 없고 서로 비참하게, 내가 말년에 비참하게 살다 죽어야 되겠냐?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돈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딱딱 끊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후회 없고 또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오늘 이 사주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요렇게 도화가 많을 때는 이 사람은 돈 버는 일로 해서 내가 어떤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야. 이 말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거든요, 자체가. 요게 입이에요. 하나, 둘. 근데 식신상관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말을 너무너무 잘하지. 그리고 이게 상당히 또 인물이 좀 뛰어난 게, 이 도화가 이렇게 많으면요, 이성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도 많이 달라붙어. 그러니까 이분은, 이 주인공은, 아들은 뭔가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내 노력을 해서 뭔가 그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결과물은 내가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언변이 뛰어난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강사를 하든지, 혹은 사회 진행을 하든지, 이런 걸 해서 내가 돈 벌 생각해야지, 돈을 투자해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본인 얼굴이 아깝잖아. 이 도화가 이렇게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지지가 다 도화로 되어 있는 경우는 너무 드물거든? 이런 경우는 정말 이 얼굴 안 봐도 아주 잘난 얼굴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연예계 쪽으로.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머님도 모르고 이렇게 83세 사시면서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아들아 하면 그냥 뭐 뭐든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얘는 내가 도와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의지하는 거 내가 독립을 해서 뭐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든지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 3억 5천이 있다는 거 알았었는데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쪽쪽 빨아먹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지금 이제 83세 드신 그 이제 어르신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힘드니까 죽는 고생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까지. 그러지 말고 제가 사는 방법 한 가지 말씀드릴게. 다른 거 힘들게 하지 마시고 중간에 말씀드렸죠? 자, 노인정에 가세요. 일단 가셔서 처음에 뭐 기분 좋게 아들이나 며느님한테 얘기해서 나 돈 한 20만 좀 줘라. 그럼 내가 노인정에 좀 가야 되니까 가서 돈 좀 내놓고 우리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얼굴도 익힐 겸해서 내 인사하러 왔으니까 앞으로 잘 좀 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돈을 내놓던지 뭘 사가지고 가든지 해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매일 가시면 돼. 그러면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이제 그렇게 사시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죽느냐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잘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는 76세 된 할머님이 그 83살 되신 그 어찌 보면 이제 언니빨 되잖아. 그 언니한테 좀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자 이걸로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